한국 트로트는 독창적인 장르가 아니라 일본 엔카의 모방에 불과합니다. 도쿄국제 친선음악축제, 한국 가수의 동백아가씨 공연이 끝난 직후 중국 측 패널이 던진 이 한마디에 공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지고 객석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최전방 자리에 앉아있던 서양인 여성의 유독 빛나는 눈빛으로 무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프로듀서이자 민족음악학자 에단 콜린스. 그녀의 손이 재빠르게 메모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목소리. 서양의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데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음악적 감상을 넘어선 깊은 공감과 향수를 읽어낸 그는 직감했습니다. 트로트에는 단순한 음악적 요소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고. 저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서양 클래식과 현대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음악 프로듀서이자 세계 각국의 전통 음악을 연구하는 민족음악학자이기도 하죠. 제가 처음 한국 트로트를 접한 건 아시아 국제 친선 음악 축제에서였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네요. 금년 아시아 국제 친선 음악 축제는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아시아 각국의 전통과 현대 음악을 선보이는 자리인데 저는 심사위원 겸 특별 패널로 초청받았어요. 콘서트홀은 각국의 음악 관계자, 언론인, 그리고 열정적인 음악 팬들로 가득 찼죠.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는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음악적 색채로 빛나고 있었어요. 중국의 고전 현악기 연주, 일본의 전통 타악기 퍼포먼스,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앙상블까지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다가 한국 대표 가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K-POP나 한국 전통 국악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식이 있었지만 트로트라는 장르는 깊게 알지 못했어요. 다음은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민수진 씨의 무대입니다. MC의 소개와 함께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녀는 한국의 전설적인 가수 이미자의 제자라는 소개가 이어졌죠.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저는 예상치 못한 음악적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깊은 정서가 담긴 목소리가 공연장을 채웠죠. 이 노래는 우리 트로트의 여왕 이미자 선생님의 대표곡 동백아가씨입니다. 이 곡을 통해 한국 트로트의 정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서양 클래식의 비브라토와는 다른 독특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특유의 창법과 감정 표현 방식이 저를 사로잡았네요. 트로트 특유의 감성이 느껴지는 동백아가씨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장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곡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인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열렬히 호응했죠. 저는 몰입해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국 음악 교수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결국 일본 엔카에서 변형된 것일 뿐이지.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민수진 씨의 두 번째 곡 황성의 터가 끝나고 패널 토론 시간이 되자 그 교수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수진 선생님, 훌륭한 공연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한국 트로트의 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중국 전통 음악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엔카와 너무 유사한데 한국만의 독창적인 음악 장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객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았죠. 문화적 논쟁은 늘 예민한 문제이지만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소 예상 밖이었네요. 민수진 씨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침착하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지나친 주장입니다. 한국 트로트는 일제강점기 시절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며 발전했고 우리의 정서와 한을 담아낸 독창적인 장르예요. 단순히 일본 엔카와 비교하기엔 너무 다르죠. 특히 제가 부른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아가씨는 한국인의 감성과 정서가 가득 담긴 곡입니다. 그녀의 답변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과 확신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중국 측 패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트로트의 음계나 선율 구조는 서양 음악의 오음 음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는 중국 전통 음악에서도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초기 트로트 음악의 리듬 패턴은 일본 엔카와 거의 동일하죠. 독창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말에 한국 측 관계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무대 뒤에서는 한국음악협회 대표로 보이는 분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국음악협회 대표 박정훈입니다. 음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죠. 한국 트로트가 태동하던 시기에 일본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반세기 이상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어요. 특히 이미자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의 위대한 가수들은 트로트에 한국만의 홍과 정서를 불어넣었습니다. 논쟁은 더욱 열기를 띠었고 저는 계속해서 이 모든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어요. 트로트라는 낯선 장르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죠. MC가 어렵게 논쟁을 중재하며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 했지만 이미 공연장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네요.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트로트라는 장르, 특히 이미자라는 가수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봐야겠다고. 이 음악에는 단순한 음악적 요소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렇게 한국 트로트, 특히 이미자의 음악에 대한 저의 연구 여정이 시작되었답니다. 트로트에 대한 그날의 논쟁은 내 음악적 호기심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도쿄에서의 음악 축제가 끝나고 뉴욕 작업실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 들었던 동백아가씨의 독특한 선율과 감정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인 관객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음악적 감상을 넘어선 깊은 공감과 향수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음악학자로서 나는 그동안 수많은 민족음악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강렬한 궁금증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즉시 연구 조교 제시카에게 한국 트로트, 특히 이미자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제시카의 도움으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내 작업실 한쪽은 이미자 관련 자료들로 가득 찼어요. LP판부터 CD, 책, 논문, DVD까지. 마치 작은 이미자 박물관이 된 느낌이었죠. 첫 번째로 이미자의 음악적 배경을 이해하려 했어요. 1960년대부터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트로트의 여왕으로 군림해온 그녀의 음악 여정은 단순한 가수의 경력이 아닌 한 시대의 문화사였거든요. 한국어를 모르는 나를 위해 제시카가 번역해준 자료를 통해 이미자가 어떻게 트로트라는 장르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기초조사를 마친 후 직접 이미자의 대표적인 곡들을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준비해준 플레이리스트에는 동백아가씨를 비롯해 황성의 터,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등 여러 시대의 명곡들이 담겨 있었죠.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발성과 떨림이 곡이 진행될수록 점점 나를 매료시켰어요. 특히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감정이 인상적이었죠. 서양 음악에서는 이런 감정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한국어를 모르지만 그 노래에 담긴 감정만으로도 이미자의 목소리는 나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어요. 곧 내 방송 프로그램 세계 음악 여행의 다음 에피소드를 한국 트로트, 특히 이미자에 대한 특집으로 기획했어요. 처음에는 제작진의 의구심도 있었지만 내 열정에 결국 특집 에피소드 제작이 승인되었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특히 이미자와의 인터뷰 약속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흥분되었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이 도시가 얼마나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연구 일정 중 가장 기대했던 날이 마침내 찾아왔어요. 바로 트로트의 여왕, 이미자 여사와의 인터뷰였죠. 그녀의 자택에 초대받아 방문했을 때 약간 긴장되었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전설적인 가수를 만난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이미자 여사는 8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집 거실에는 수많은 상패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화려했던 음악 인생을 엿볼 수 있었죠. 우리는 그녀의 음악 인생과 트로트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제 나는 이미자의 음악이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닌 한민족의 정체성과 역사가 담긴 문화적 유산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미자의 음악과 그녀가 한국 대중음악사에 미친 영향, 그리고 트로트라는 장르의 독창성에 대한 생각들을 기록했죠. 이미자의 음악은 서구의 블루스와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민족적 아픔과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이지만 그 표현 방식과 정서적 배경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죠.
블루스가 개인의 고통과 저항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트로트는 좀 더 내면화된 그리움과 한의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라디오에서 그녀의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은 잠시 자신의 아픔을 잊고 노래와 함께 울고 웃었다고 해요. 이런 증언들은 이미자의 음악이 단순한 인기 노래가 아닌 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한 문화적 현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트로트는 단순히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트로트는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예술이자 한민족의 정서와 역사를 담은 문화적 유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자는 그 유산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예술가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국제음악학회에 제출할 논문의 주제를 확실히 정했어요. 한국 트로트의 예술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 이미자를 중심으로. 이미자의 음악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나는 트로트 연구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온 나는 한국 트로트 전문 연구팀을 꾸렸어요. 제시카와 함께 음악 이론가, 음향 분석 전문가, 문화 인류학자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아 학제간 연구를 시작했죠. 우리의 목표는 이미자의 트로트와 서구 음악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분석 대상은 이미자의 트로트와 미국 블루스의 비교였어요. 둘 다 근대화 과정에서 탄생한 대중음악이자 민족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흥미로운 건 트로트와 블루스 모두 사회적 고통과 개인적 아픔을 표현하는 음악이지만 그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블루스는 흑인들의 노예 경험과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저항과 표현의 음악이다. 반면 이미자의 트로트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 속에서 발전했지만 그 표현 방식은 내면화되고 승화된 형태를 띈다. 다음으로 트로트와 컨트리 음악을 비교했어요. 두 장르 모두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급격한 근대화 속에서 향수와 그리움을 노래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컨트리가 목가적 이상향으로서의 고향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면 이미자의 트로트는 복합적인 감정, 즉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시대적 아픔과 한을 함께 담아낸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는 이미자 트로트만의 독특한 특성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음악적 요소를 넘어 한국인만의 독특한 정서와 역사적 경험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죠. 이미자의 트로트가 한국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발전해왔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한국전쟁,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각 시대의 트로트는 그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면서도 한국인의 근본적인 정서를 지켜왔더군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나는 이미자 트로트의 가치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민족의 홍과 역사가 담긴 예술이었죠. 그녀의 노래에서 음높이 변화, 리듬 패턴, 발성법 등을 분석하여 이를 서구 음악과 비교했죠. 음향 분석 결과 이미자의 발성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와 현대 대중음악의 요소가 독특하게 융합된 패턴이 발견되었어요. 이러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연구팀은 이미자 트로트의 독창성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을 구축할 수 있었어요. 이미자의 트로트 한국의 독창적 음악 장르로서의 재평가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는 국제음악학회에 발표할 논문을 작성했죠. 나는 트로트와 서구 음악의 비교 분석 결과를 정리했어요.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트로트가 갖는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어요. 논문을 완성한 후 국제음악학회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학회 측으로부터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받았죠. 국제음악학회 당일 나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발표에서 나는 이미자의 트로트와 서구 음악의 비교 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트로트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왜 단순히 외국 음악의 아류라고 볼 수 없는지를 강조했죠.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 여러 학자들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특히 일본의 한 저명한 음악학자는 트로트와 엔카가 초기에 영향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완전히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죠. 이 발언은 학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나는 이날의 성공이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넘어
이미자와 한국 트로트의 세계적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 느꼈답니다.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학회가 끝난 후 나는 세계 각국의 음악 매체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기 시작했죠. 이미자와 한국 트로트라는 많은 서양인들에게는 생소했던 음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과 일본의 음악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미자 트로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도쿄 음악 축제에서 트로트의 독창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그 중국 교수는 이제 다른 태도를 보였죠. 콜린스 교수님, 저는 당초 트로트가 중국과 일본 음악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귀하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후 제 견해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분명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 특유의 형태라고 인정합니다. 그의 이메일을 읽으며 나는 학문적 연구가 어떻게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연구 발표 한 달 후 나는 뉴욕타임스로부터 이미자와 한국 트로트에 관한 특집 기사를 쓰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나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한국에 숨겨진 보석, 이미자의 트로트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썼어요. 이 기사에서 나는 이미자의 삶과 음악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갖는 의미를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죠. 기사가 발행된 다음 날 나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어요. 특히 재미교포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많은 2세 교포들이 부모님이 항상 이미자의 노래를 들었지만 그들은 그저 올드한 음악이라고만 생각했다며 내 기사를 통해 그 음악에 담긴 깊은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학자로서 내 연구가 실제 예술가의 삶과 업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죠. 이 기회에 나는 이미자의 트로트를 국제적으로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바로 이미자 트로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이었죠. 내 제안은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고 결국 이미자 트로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실현되었어요.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이미자 여사의 특별 공연이었어요. 그녀의 대표곡들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참석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어요. 한 독일인 음악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미자의 목소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언어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마음 깊이 전해져 와요. 페스티벌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로 결정되었어요. 또한 이를 계기로 여러 나라의 음악학교와 대학에서도 이미자와 트로트에 대한 강의와 연구가 시작되었죠. 특히 나는 뉴욕대학교에 한국대중음악연구소를 설립하여 이미자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음악 장르와 예술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이 연구소는 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한국 음악의 다양성과 깊이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세계적인 음반사들도 이미자의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한국 전역에서는 환호와 축하의 물결이 이어졌죠. 국제음악계에서도 이미자 트로트의 재평가는 계속되었어요. 여러 음악 교육기관에서 트로트를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의 음악 페스티벌에서도 이미자를 초청하는 일이 늘어났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외국 가수들 중에서도 이미자의 스타일에 매료되어 직접 트로트를 배우고 발표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이처럼 이미자의 트로트는 이제 단순히 한국인들만의 음악이 아닌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음악 장르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은 음악학자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자의 트로트는 한국 대중문화에 숨겨진 보석입니다. K-POP의 현대적이고 화려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미자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깊은 정서를 담고 있어요. 이미자 트로트에 대한 내 연구가 시작된 지 정확히 1년 후 나는 다시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국제 친선음악축제의 명예심사위원장으로 초청받았어요. 이번 축제의 주제는 아시아 음악의 다양성과 화합이었고 지난해 트로트를 둘러싼 논쟁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했죠. 축제의 마지막 날 가장 주목받는 순서는 단연 이미자 여사의 무대였어요. 공연장은 예년보다 훨씬 많은 관객으로 가득 찼고 객석 가운데에는 내가 연구 과정에서 만났던 여러 음악학자들과 관계자들도 보였어요.
드디어 이미자 여사의 무대가 시작되었어요. 무대 조명이 밝아지자 우아한 한복을 입은 그녀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죠.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기품 있고 당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제 대표곡 동백아가씨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여사가 노래를 시작하자 공연장은 마법과 같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를 느끼게 하지 않을 만큼 맑고 힘이 있었죠. 특히 그 특유의 창법과 감정 표현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비록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작년에 트로트의 독창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그 중국 교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죠. 첫 곡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이미자 여사는 이어서 황성의 터를 불렀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준비한 목포의 눈물을 들려주었어요. 이 마지막 곡은 1930년대에 발표된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애환을 담은 트로트의 원형과도 같은 곡이었죠. 이미자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나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한국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트로트의 진정한 힘이었죠. 시공간을 초월한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힘 말이에요.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어요. 한국인 관객들은 물론 외국인 관객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죠. 이미자 여사는 깊은 인사를 하며 무대를 내려왔고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어요. 이미자 여사님,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통해 트로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관계자들도 하나둘 다가와 이미자 여사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특히 작년에 트로트의 독창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중국 교수가 다가와 깊은 인사를 했죠. 처음에는 트로트의 독창성에 의문을 가졌던 저였지만 오늘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이미자 여사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인정의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음악을 존중하고 배우는 현장이었죠. 이미자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하는 살아있는 예술이었죠. 한국 트로트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제 음악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이미자의 트로트와 함께한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였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눈을 감고 어렵게 구한 LP를 조심스럽게 턴테이블에 올리자 그녀의 젊은 시절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동백아가씨의 첫음이 흘러나오자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음악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음악의 다양한 가수들을 세계에 소개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음악적 보물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미자의 트로트를 통해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그 여정이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되었답니다. 트로트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 진정한 한류의 완성 아닐까요? 이미자의 이 말이 계속 내 마음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말처럼 이미자의 트로트는 이제 K-POP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